있습니다. 지난번 97년도에 금융위기 당시에 공적 자금이 투입됐던 서울보증보험하고 수협은행인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이 복지비로다 펑펑 쓴 사례들이 적발이 됐는데 이거 들으면 좀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. 자, 이동희 차장. 네. 자, 그 사례들이 맞춰서 나왔었는데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? 네, 이게 제대로 시정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. 먼저 이번에 그 수협과 서울보증보험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. 이들 두 금융기관에는 연차 휴가를 법에 정해진 것보다 많이 인정을 해주고 그 인정된 부분 차액을 모두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방법들이 동원이 됐는데요. 이런 행위들인 근로자들에게 권익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두 금융기관에는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겁니다. 받은 분들은 좋지만 그게 다 세금이었다는 얘기잖아요. 맞습니다. 이 수협 같은 경우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1조 2,400억 원이 투입됐고 서울보증보험 쪽에는 10조 5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. 하지만 이 갚은 금액은 형편없는데요. 수협 쪽에서는 7.5%인 927억 원만 갚았고 서울보증보험 쪽에서는 이보다 조금 많긴 합니다. 22.5% 정도를 갚았는데 아직도 갚을 금액이 상당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만 높게 책정해서 지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. 복리후생비를 이렇게 운영한 걸 보면 사업도 이렇게 꼼꼼하게 안 하고 그냥 대충 물 쓰듯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업무는 어떻게 했습니까? 그러면? 네,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에게 이런 도덕적 해이 지적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복리후생에 과도하게 투입한 걸 보면 업무에서도 구멍이 좀 났는데요. 먼저 서울보증보험의 사례를 보면요. 한 아파트 건설회사가 하청업체나 납품업체에게 제대로 대금을 지급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데도 이걸 파악하지 못한 채 1,000억 원대의 보증을 서줬다가 600억 원이 넘는 돈을 떼인 사례가 적발이 됐고요. 수협은행 쪽에서도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한 업체에 2,700만 원 정도의 국세를 체납한 업체한테도 7억 원을 손쉽게 대출해줬다가 거의 대부분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. 예. 지금 우리 약간 공적 자금을 이제 투입한 게 기관이다 얘기했는데, 그러면 국가기관에서는 그동안 이런 운영에 대해서 좀 손 놓고 있었던 건가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금융감독원에서도 두 기관에 대해서 2006년에 이미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을 해서 시정 조치를 명령을 했고요. 일부 조치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내용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연차 수당 지급을 폐지한다든가 또 월차 휴가 지급도 폐지하는 방법을 썼는데요. 겉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제도를 폐지를 해놓고 부가금이라는 새로운 수당 명목을 신설해서 그동안에 지급했던 돈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이런 편법을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꼼수 아닌가요? 꼼수라고 볼 수 있고요. 편법, 이런 온갖 약간 좀 부조리한 방법을 동원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는 적극적으로 챙기고 자신의 업무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.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참 공적 자금을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. 근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잘한 사례들이 있으면 그런 모범 사례는 어떻게 했는지 그건 좀 소개해 주시죠. 네, 1999년에 워크아웃 신청이 됐던 대우 해양조선이 예로 꼽히고 있는데요. 네. 이 회사도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임직원들의 급여가 동결이 되고 복리후생비를 크게 낮췄습니다. 이 덕분에 2년 만에 워크아웃 졸업을 해서 성과를 좀 올렸다는 이런 얘기가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. 예, 나라 돈 갖다가 쓰는 기본에서 이렇게 펑펑 쓴다니까 도덕적 해이라는 말은 좀 약간 약한 것 같고 좀 이런 데서는 좀 준엄한 좀 지적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